안녕하세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사기암 자연치유 체험기를 운영하는 지혜와 성실입니다. 오늘은 암 치료법에 대해서 서로 내게 최고야 내게 최고야 하면서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그에 대해서 그 논리를 펴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수천 년 동안 그 의학의 역사를 보면 건강이나 질병에 대한 그 규정하는 어떤 질병은 이거다, 어떤 치료법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그 단일 이론은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과학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구도 평평해서 어디까지 가면 떨어져 죽는 걸로 알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의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계속 이게 점점 개선돼 가는데 지금 현대의 이 지금 암 치료에 대해서도 이 치료법만이 효과가 있다, 이것만이 진실이다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현대의학을 상당히 뭐 저부터 그랬어요. 현대의학에 상당히 세뇌돼 있었고 그것만이 내가 아플 때는 무조건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만 생각을 했지 나 자신이 어떤 생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생각을 그전에는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워낙 감기에 걸리면 한 달 동안 알아도 계속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먹고 그랬거든요. 평소에 면역 관리를 잘하면 감기가 안 온다는 사실은 제가 암에 걸리고 나서부터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감기에도 자주 안 걸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게 산을 올라간다면 산 정상에 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정상까지 가는 길은. 그렇지만 내가 그 산에 처음 가는 사람이고 내가 산 정상까지 못 가고 중턱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은 이 길밖에 없는 줄 알아요. 산 정상까지 가는 길이. 그런데 막상 산 정상에서 올라가서 보면 이 동네 저 동네 이 동네 막 올라오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는 게 산 정상이라고 본다면 이걸 치료하는 방법도 상당히 다양하다는 거죠. 그냥 병원에 안 가고 자기 스스로 운동을 열심히 해서 낫는 사람도 있고 음식을 바꿔서 낫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이런 뭐 식품 농축된 좋은 식품을 또 먹어서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해요. 또 뭐 병원에 가서 약으로 좋아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다양한 그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세뇌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이제 논리가 상당히 위험한 논리다. 이런 게 책에 나오고요. 200년 전에 그 외과의학, 그 수술 도구 이런 걸 보면 현대인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도구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의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박물관에 가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데 그 200년 전에는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나 지금 봤을 때 너무나 미개한 그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수술했을까 싶은 그런 도구들이 박물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세시대에 모기가 이제 매개로 옮겨지는 병 말라리아를 그 고치는 방법이 중세시대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이 자는 이게 집, 그러니까 이제 말라리아 더운 날에 많이 나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집이든 무슨 텐트 같은 그런 움막 이런데 그 주변에 이 홈을 파놓고 물을 담아놨다고 그래요. 물을. 왜 그러냐면 말라리아라는 그 병 자체가 모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그 마귀가 들어와서 말라리아를 일으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 그 주술적인 방법으로 마귀가 물을 건너지 못한다. 그래서 물을 건너지 못하게 이 자는 집 주변에 이 홈을 파놓고 물을 거기다 다
담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신이 물을 못 건너오니까 우리는 말라리아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그런 치료 방법을 썼다는데 너무나 우스운 거죠. 모기가 얼마나 그 모기 공장이겠어요. 그 물 웅덩이가. 그런 이제 세월이 지나 보면 참 그때 미개했던 이게 너무 웃긴다고 지금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많은 책에서 지금 현대의학에서 하는 항암과 방사선과 이런 거 수술 이런 게 암은 전신병인데도 수술을 한다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다. 암이 진짜 가짜암이라면 수술해도 된다고 하는데 진짜 암은 수술로 되지 않는다 그래요. 온몸에 혈액을 암세포가 타고 돌기 때문에 어디 가서 또 알을 들지를 모른다는 거죠. 여기를 잘라내도. 그래서 그게 수술 또 항암제처럼 그렇게 독한 약으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독한 약을 쓰는 것도 굉장한 그 어리석은 거다. 이렇게 많은 의사들이 얘기를 하고 또 방사선은 더 웃기는 게 방사선 자체가 암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는데 그 방사선으로 암을 죽이고 태우고 하는 게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의학이라고 지금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앞으로 수세기 뒤에 사람들은 그때 사람들은 정말 바보 같았어. 그런 식으로 암을 치료해서 그 암이 치료도 되지 않고 재발하고 하면서 사람이 죽어갔대. 엄청 많은 사람이 죽어갔대.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금 그게 주장하는 지금 많은 의사들이 있어요. 주류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 주류의학을 공부한 사람들 중에 지금 진실이라고 믿는 이 과학적인 이게 앞으로 이건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그 암의 3대 요법은 절대 안 된다는 주장하는 책들이 있어요. 디펙 초프라라고 하는 미국 의사가 쓴 완전한 건강이라는 책에서 암은 절대 그렇게 고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리사 랭킨이라는 사람의 치유혁명이라는 책, 앤드류 와일이라는 사람의 자연치유, 곤도 마코토의 암과 싸우지 마라, 또 칼 사이먼턴이라는 사람의 마음의 의학, 또 아보 도우루의 암을 이기는 면역요법, 또 프란시스코 콘드레라스라는 의사의 어떤 의사에게 몸을 맡길 것인가 이런 책, 또 막스 거슨의 암을 고치는 막스 거슨식 식사요법의 비밀 이 책에서도 그렇고 고다 미소라는 사람의 원조 생체식이라는 책에서도 이 암은 3대 요법으로 절대 고치지 못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읽은 책들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3대 요법으로 암을 고치지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을 믿기로 했고 책을 믿고 암에 대해서 전혀 내 몸의 면역을 떨어뜨리는 어떤 처치도 하지 말자 이런 각오를 하고 제 나름대로 암을 투병하는 그러니까 투병이라고 치병하는 로드맵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암을 이렇게 암에 대해서 많은 의사들이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항암을 해야만 되는 걸로 알고 항암을 안 하면 금방 죽을 것 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책들을 봤기 때문에 항암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아직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근데 암이 속에서 크는지 어쩌는지 저는 CT도 안 찍어봅니다. 찍어보지도 않고 혈액 검사 하나로 그만 종양 수치 이런 걸 확인하는데 늘 건강한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생활 관리, 다른 운동 관리 이런 것만 잘하면 암은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책에서 그 책 내용을 저는 몸으로 실천을 하고 있고 그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조선 세조 때 간행된 8일론이라는 그 의학 서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약만 쓰기를 좋아하는 약만 쓰기를 좋아하는 의사를 약이라고 했어요. 그 약이보다는 음식의 습생으로 병을 고치는 식의, 그러니까 의사죠. 식이가 더 실력이 있다고 봤고, 또 식이보다는 마음을 고쳐서 병을 치료하는 심의라고 해요. 마음 심자에서 심의를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그 대체의학대학원에서 동양의학의 이해라는 그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의 교수님은 그 한의학 박사님이세요. 그 한의원도 운영하고 계신데, 그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우리가 동의보감 전문을 가지고 중요 부분만 이렇게 넘기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서도 상당히 이 심의, 이게 상당히 강조되고 있어요. 약보다는. 그런 걸 보면, 또 거기에는 약도 우리가 생각하는 뭐 특별한 약이 아니라 자연 속에 있는 뭐 풀, 정말 그 풀 이름을 잘 몰라서 인터넷을 찾아보면 너무나 우리가 흔하게 있는 풀이더라고요. 그 약초 이름으로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걸 찾아보면 나와요. 그냥 칼라 사진이 딱 떠요, 요즘은.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잘것없는 풀이었는데 그런 약효가 있었네, 이런 게 많아요. 굉장히 재밌게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봐도 시기와 그 심의 이런 내용이 상당히 병을 고치는 데는 그 원인 치료를 하는데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암 환자의 몸과 마음과 영성 전체를 치료하는 게 암을 가진 그 사람의 인간 전체를 치료하는 개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암이라는 건 몸에 난 어떤 외과적인 어떤 그 종기는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암의 원인은 상당한 스트레스가 작용한다는 게 이미 많은 의사들한테서부터 밝혀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치료하는 개념으로 가야 된다. 심리까지. 그런 내용이 맞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또 특히 재발과 전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암도 예방하는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잘 먹고 뭐 운동하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저부터서 암 진단을 받기 전에는 제가 먹는 게 잘 먹는다고 생각을 했고, 나는 소화도 잘 시키고 뭐 웬만큼 아파도 또 좀 쉬면 금방 좋아지는데 또 나는 TV에서 견과류 또 홍보하면 견과류 사서 먹고, 또 홍보하면 홍보가 아니라 정말 기사처럼 나오고 나서 또 채널 돌리면 그것도 팔거든요. 그럼 또 그거 유행처럼 또 사 먹고, 그러면서 나는 건강식품 충분히 먹고 있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에 걸렸거든요. 암에 걸리고 나니까 모든 내 생활 전반적인 걸 다시 돌아보게 되고 재점검하고, 내가 그동안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한 건 착각이었다는 걸 그때 느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건강해, 내 생활 자체는 건강한 생활에 나는 절대 암에 걸리지 않을 거야 하고 착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착각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이 암을 일단 암 수술을 받으면 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길, 나는 수술했으니까 이제 끝났어, 나는 이제는 자유로워,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절대 이미 암에 한번 걸린 사람은 그 전이와 재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전이 재발이 됩니다. 특히 CT 많이 찍고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한 사람들은 더 많이 돼요. 차라리 그냥 다 버리고 산으로 가는 사람들은 전이 재발 없이 잘 살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환경을 바꿔줬기 때문에. 먹는 거에서부터 산으로 가는 사람이 스트레스 받겠어요? 세상에 이 도시에 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인 거, 먹는 거, 운동하는 거, 햇볕 보는 거 다 바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간 사람들이 정말 건강하게 다시 건강을 회복한 걸 보면
많은 걸 다 바꿔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이 세상이 동물도 스트레스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병이 생깁니다. 암도 엄청나게 많다고 하거든요. 근데 동물도 그 조류독감도 있죠. 지금 우리가 뭐 툭하면 조류독감 해서 뭐 닭이 또 풍기 현상이 생기고 또 돼지 콜레라가 오고 뭐 소 구제역이 오고 뭐 그래서 뭐 그냥 막 대량으로 그냥 살아있는 동물을 그냥 땅속에다 파 묻어버리고 그런 비인간적인 그 행동을 우리는 서슴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이런 구제역이니 뭐 콜레라니 뭐 조류독감 이런 거 없었어요. 이런 게 없었다고 저는 저 기억으로는 없었거든요. 최근에 90년대, 2000년대 이후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90년대에도 그렇게 흔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게 왜 발생하느냐. 야생동물들은 땅과 접촉을 하고 또 햇빛을 쬐이고 풀 뜯어먹고 피부호흡도 충분히 하고 자연에서 먹이 활동도 하죠. 밤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지금 닭 양계장 보세요. 그 닭장인 땅에 발도 못 디뎌요. 이게 높게 그냥 층층이 닭들을 키우면서 그 속에서 화학 사료를 먹이죠. 산란용 그것도. 뭐 수컷은 태어나자마자 그냥 다 버려지고 암컷만 키우잖아요. 수컷은 그냥 연계로 조금 키우다가 다 팔아요. 그거는 이제 오로지 알을 빼기 위한 양계장의 그러니까 알 공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거는 뭐 닭을 제대로 키운 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 동물들도. 돼지도 마찬가지, 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키우는 그 우리 자체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액이 오탁되죠. 사람하고 똑같아요. 동물도. 그리고 또 화학 그 사료. 우리도 지금 화학적인 그 식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동물들도 화학 사료 먹어요. 사람도 인스턴트에는 전부 화학적인 그 식품 첨가물이 이 맛을 올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몇 천 가지가 지금 이미 개발돼서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화학적인 사료, 동물들 화학 사료, 우리는 화학적인 식품.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이 별로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지금 현대를 사는 모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동물과 사람이. 그리고 우리는 또 닭장처럼 집도 아파트로 막 이렇게 올려서 뭐 아파트 좋다고 또 편리하다고 거기 아파트 살죠. 땅을 밟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잠을 자는 것도 이 뭐 지기를 받아야 좋다고들 하는데 지기를 받을 수가 없어요. 10층 이상 뭐 고층이 하도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들의 그 가축들의 그 병은 이 자연의 질서를 그 어겼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병이 오는데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자연의 질서를 우리도 생활 방식을 자연의 질서에 맞게 식사나 환경이나 내가 살아가는 이런 그 모든 패턴 그러니까 뭐 밤에 일찍 자고 불 다 소등하고 일찍 자고 하는 그런 자연의 섭리에 맞춰서 동의보감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겨울에는 해가 짧고 날씨가 추울 때는 활동을 줄이고 잠을 더 많이 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또 여름에는 해가 길고 날씨가 더울 때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잠을 덜 자야 된다. 그게 건강에 맞는 거다.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또 잠을 뭐 몇 시간 자야 된다. 이렇게 개념을 갖고 여름이든 겨울이든 같은 잣대를 갖고 생활을 하는데 그렇지 않구나 하는 걸 동의보감에서 그냥 자연 그대로 뭐 겨울에 밤이 길면 더 많이 자고 여름에 밤이 짧으면 더 적게 자고 자연 그대로 순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건강한 삶이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 책에 나오는 걸 보면서 그런 건가 하고 이제 좀 재밌게 봤는데
우리는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암도 마찬가지, 암 걸린 우리 암 하느님들도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면 그만큼 치유 효과가 빠르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 책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늘 명심을 하시면서 자연에 순응하자, 이걸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